예, 명도 관련해서 재소전 화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그 재소전 화해 쟁점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임대차 만기가 되면 명도한다, 이런 취지로 재소전 화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을 때 또는 갱신될 수 있는지 뭐 그런 정도의 재소전 화해와 임대차 갱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쟁점으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우리가 임대차 만기에 명도한다, 요런 이제 재소전 화해를 하고 그 기간이 만기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갱신되든 아니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제 갱신돼 버렸을 때 그 갱신된 계약의 만기에 재소전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지, 다시 말하면 재소전 화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뭐 쟁점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일반적으로는 좀 잘 못 알려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질문을 좀 자주 받게 되는데, 일단 결론은 갱신된 계약,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갱신되든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든 갱신된 계약에는 기존 재소전 화해 효력은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재소전 화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소전 화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판결의 뭐 효력과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그 재소전 화해 조항의 어떤 문구 이런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상으로 볼 때 이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이 뭐 종료하면 명도한다, 또는 그 임대차 계약이 뭐 중간에 차임연체로 해지됐을 때 명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소전 화해가 돼 있다면 그 재소전 화해가 커버하는 그 재소전 화해를 통해서 명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라 그럴까요? 그런 예정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해당되는 기간에 임대차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서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계약이 이제 연장됐다면 그것은 이 재소전 화해를 했던 그 효력의 범주를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해서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재소전 화해가 예정했던 그 상황, 그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 버려서 집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재소전 화해 한번 하고 나서 그 예를 들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러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럼 계속 재소전 화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시적으로 연장하든 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하든 간에 그 재소전 화해 효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그 갱신될 때마다 재소전 화해를 별도로 해 두셔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다만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이게 번거롭고 또 어떻게 보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연장될 때마다 계속 재소전화를 해야 된다면 그 재소전화에 따른 어떤 비용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임대인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되고, 또 굉장히 또 번거롭거든요. 사실 이 재소전화라는 것이 임대인이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설득을 해서 억지로 약간 하게 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것을 매년 또는 뭐 갱신될 때마다 이렇게 임차인을 설득한다는 것은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 2년 정도 계약을 할 때 하면서 재소전화를
하시면서 그 계약이 연장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연장되는 계약에 계약에 따라서 명도 의무, 임차인의 명도 의무가 발생할 때도 이 재손화의 효력은 적용된다 라고 조금 명시적으로 그 문구를 달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재손화의 효력이 그 새로 갱신된 계약에도 명확하게 미치기 때문에 굳이 매번 이렇게 갱신될 때마다 재손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불편을 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친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그 재소준화를 할 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이 연장될 때 그 연장된 계약이 종료되는, 뭐 만기든 아니면 차임 연체든 간에 종료되는 그런 경우에도 명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만 좀 달아준다면 계속 그 임차인이 동일한 이상은 갱신될 때마다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 변호사 사무실, 재손화해를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친절하게 좀 가르쳐 주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변호사 사무실의 장사 속이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는 그 맞는 건데, 왜냐하면 계속 그 갱신될 때마다 재손화해를 일을 맡을 수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좀 요긴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어떤 만기에 명도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재손화를 받았는데 그 만기가 지나면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그걸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이런 갱신 요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주택임대차에도 갱신 요구가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쟁점들이 주택이든 상가 점포든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쟁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쟁점은 그 재소전화에 그 만기에 명도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재손화의 문구, 화해 조항의 어떤 해석의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만기에 명도한다 이렇게 화해 조항이 돼 있다면, 화해 문구가 돼 있다면 그거는 임차인 갱신 요구는 안 받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봐서 임차인 그 화해 조항에 그렇게 돼 있다면 임차인 그 갱신은 더 이상 불가하다. 왜냐하면은 화해 조항에 임대차 만기에 명도한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임차인 갱신 요구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은 법이 지금 어떤 갱신 요구, 지금 뭐 주택이든 상가 점포든 간에 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강행법규지 않습니까? 강행법규라서 두 사람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그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가 되는 그렇게 해석을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소전 화의로 이렇게 확정됐다면 그런 강행법규 위반된 합의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재손화의 어떤 효력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임대인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 2002년 12월 6일 이 대법원 판결도 재손화의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 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복귀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소전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 화해 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임대차 만기에 명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 이런 부분들을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은 비록 강행복귀 위반되지만 재소전 화해로서 확정됐기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석되기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 재소전 화해 조항 가지고 법적 분쟁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화해 조항을 해석하는 그때 조정이 성립된 상황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문구, 표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임대차 만기에 명도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문구만 있다면 그걸 갱신 요구를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까지 화해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화해 조서 문구가 강행복귀에 반하는 취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만기에 명도한다. 이것은 이걸로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제 만약에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정해 두었다면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죠? 해석상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소위 말하는 강행복귀 위반되는 재소전 화해이고 준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르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실무상은 강행복귀에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약자 보호라고 하는 강행복귀의 취지를 준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만기에 이제 명도한다 이런 화해 문구를 갱신요구권을 배척하는 그런 합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이게 임대차 만기에 명도한다, 갱신요구권은 포기한다 이렇게 만약에 써 있다면 그것은 담당 판사가 대부분은 걸러요. 그거는 딱 눈에 띄는 어떻게 보면 강행복귀 위반된다는 것이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삭제하는 정도로 해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임대차 만기에 명도한다 이렇게만 이제 적어 오더라도 실무상으로는 오히려 나중에 해석의 논란, 오해 소지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갱신 요구권 행사는 가능하다 또는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를 판사가 추가하자고 이렇게 추가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성립시키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해 명도하는 화해 내용하고 임대차 갱신 부분하고는 사실은 이런 논란거리가 좀 될 수 있고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숙지하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은 임대인이 임대차 만기가 되면은 재소전 화해 가지고 임차인을 명도할 수 있다라고
오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언제 만기가 되면 명도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둔 상태에서 그걸로 가지고 재소존화해를 했는데 그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갱신된 계약이 만기되면은 재소존화해 가지고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그 언제 명도한다 이렇게만 그 재소존화해가 돼 있는데 그거를 그 임차인 갱신 요구권이 다 포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기간 만기가 되면은 바로 명도하고 집행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만약에 뭐 매매 계약을 한다든지 매매 계약해서 그 잔금 치를 때까지 그 재소존화 해가지고 세입자를 명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인과의 그 건물의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이 세입자 명도 책임을 제대로 못 지켜주게 되면 계약 위반의 그 문제가 생기게 되고 상당한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해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재소존화해라는 것이 임대인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진행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걸 오해하지 않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